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일요일이에요. 이번 시간은 이제 장기선 동영상 강의 2편에 해당되는 방송인데요. 정확하게는 2편이 아니라 2-1편에 해당됩니다. 2편 부분은 2-2편까지 만들 생각이에요. 원래는 2편 하나로 끝내면 되는데 유튜브 방송은 20분 이상 만들면 안 된다면서요. 맥시멈 20분이라고 주변 분들이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야 될 분량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다 빼고 20분씩으로 나눠가지고 끊어서 이렇게 2개의 편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편에서 했던 내용이 어떤 연장선상이에요. 뭐냐면은 1편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매매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원칙 매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매일 느끼는 거지만 이 매매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도 힘든데, 이 매매 원칙, 자기한테 맞는 어떤 원칙을 갖다가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원칙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원칙을 어떤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것만 가지고 통달하신 분들한테 이거 없이 되도록이면 수익 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저도 해봤거든요. 이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또 불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한테는 이제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러죠. 상호 간에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관계. 바로 이 원칙과 차트 분석. 이 기술적 분석. 흔히 매매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매 기법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매매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분석 방법의 줄임말이 매매 기법입니다. 매매 기법.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 맞는 매매 원칙에 맞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매매 원칙을 만들었고, 이 매매 원칙에 딱 부합하는 그러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했을 때 장기선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장기선 동영상 강의라는 걸 2013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렸었거든요. 앞서서 무슨 유메카 카페라든지 인포라 카페라든지 아니면 라운저나 카페라든지 그리고 블로그까지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매매 원칙하고도 잘 맞지 않는 듯함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게 장기선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바로 응용이죠. 듣고 들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매매 잘못했네. 유민 아빠처럼 이런 매매 원칙과 이런 장기선 동영상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 추종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아예 틀리다라고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세요. 즉 추세 매매라고 그러죠. 저는 약간 좀 가치주 매매에 가깝거든요. 가치주 매매 하시는데 이 장기선을 갖다 활용하시면 정말 100% 끝내준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주 매매가 아니라 추세 매매, 즉 상승 추세에 있는 매매에다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선이 바로 장기선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혀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매매 원칙과 이렇게 안 맞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법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이유, 바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얼마든지.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기선을 갖다가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편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저랑 잘 맞는지 이 부분을 갖다 설명드리고, 저의 어떤 매매 원칙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도대체 이 장기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2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2-1편 이번 방송을 안 보고 그냥 장기선을 봐버리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또
원론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제가 장담하건데 원론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장기선 어떻게 이용하라고 또 이게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매로 굉장히 허우적거렸어요. 주식판에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예,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때는 정보라는 것도 없었어요. 진짜 정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련 책도 별로 없고, MTS 여기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때 99년도에. 그죠? 그러다 보니, 샀다 팔았다. 거기다가 미스도 쓰고 아주 냉 난리셨습니다. 하이닉스요. 제 기억에 하이닉스 아마 몇백 원에서 매수했던 기억도 있는데,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매매를 갖다가, 예, 어떤 주가에 어떤 기준이 없이,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기준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좀 떨어지면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좀 오르면 수익 났다고 또 이익 실현하고, 무서우니까. 더 떨어질까봐 무섭고, 여기서 다시, 예, 떨어질까봐 무섭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무식하게. 자, 이렇게 무식하게 매매를 하는데, 저한테 정말로 의인이 계세요. 의인분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분은 연락이 안 되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 매매하는 걸 보면 전혀 주식판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주식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주식을 하겠다고 들어오니 항상 그렇게 깡통이 나고 매번 당하고 이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주식판을 갖다가 주식을 좀 그만두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성향을 제가 알아요. 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게임 잘 못합니다. 게임. 예, 게임을 정말 싫어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냥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뭐 갤러그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게임, 그러니까 오락실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흔해 빠진 스타크래프트? 예, 96년이죠. 저 대학교 복학하자마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물며 이것도 유명하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 예, 뭐가 유명하냐면 고스트 뭐 그다음에 포카, 예, 뭐 원카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할 줄 몰라요. 예, 고스트는 짝을 못 맞춰요. 예, 짝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한 번 하면 빠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빠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건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하질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는 놈이 주식이라는 걸 하고 앉았었으니 어차피 이거나 매 한 가지거든요. 근데 제 성향에 이게 맞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이 부분은 나하고 안 맞아라고 아예 애겼을 때부터 확 선을 그어버렸던 거였는데 다 커서 주식이라는 걸 하고 앉았었으니 안 맞죠. 저랑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저한테 주식을 하지 마 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어디 그게 됩니까? 실제 내 돈을 잃어버렸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기다 흔히 말하는 B2였어요. B2. 2000년에 첫 직장을 구했는데 좀 이름 있는 회사에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회사 이름이 괜찮다 보니 은행이랑 카드사에서 어찌나 제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지 와 대출이랑 카드 한도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그걸로 B2로 했습니다. 기둥뿌리를 뽑는다는 말이 저하고 맞지 않을 정도로요. 예, 기둥이 있어야 기둥뿌리를 뽑죠, 집안에. 예, 원체 이렇게 좀 굉장히 극서민, 예,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기둥도 없었고요. 예, 이런 빚만 가지고 매매하다가 그 빚을 다 날려버렸던 그런 케이스죠. 자, 말 그대로 할 줄 모르고 성격도 안 맞아요, 주식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 극복을 하겠답시고 극복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냐? 무서우니까 극복을 했냐? 나중에 그러니까 이 장기선을 알고 나서야
차트 공부를 먼저 했어요, 전요. 차트 공부를 먼저 하고, 이 차트 공부를 먼저 하니 저 나름대로 제가 매매 원칙을 세운 것도 아닌데 몸에서 이게 말 그대로 몸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냥 딱 박혀버리더라고요. 몸과 머릿속에 박혀버리더라고요. 이 원칙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아싸리 나는 그냥 편하게 뭐예요, 주가가 완전 땅바닥에서 터닝해 줄 때를 갖다 공략하겠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져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겠지. 이런 마음가짐, 이런 편안함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장기선을 알면서부터, 장기선은 어느 정도 일부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원칙적인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저는요, 이거예요. 보통 우리 이러죠. 가치주, 그죠? 가치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치주의 반대는 성장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성장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성장주를 매매할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세 매매를 한다. 추세 매매를 한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근데 가치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또 이래요. 주가가 쌀 때, 정말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를 갖다가 가치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가치주가 이쪽으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 매매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예, 똑같아요. 근데 이 가치주가 뭡니까? 대규모 투자까지 해요. 이놈이 예를 들어가지고 가치주긴 한데 시클리컬 기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규모 막 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주가 가치주입니까? 어디? 성장주죠. 그죠? 성장주가 됩니다. 예. 최근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양 같은 거, 그죠? 이런 종목들이 다 성장주죠, 뭐. 그죠?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뀐 케이스죠. 참 그 경계선들이 참 애매해요. 근데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가치주예요. 가치주를 갖다가 매매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거 내 방식이야. 나랑 비슷해. 예. 가치주 매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저는 뭐냐면 밸류가 낮을 때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흔히 말하면 잡주입니다. 잡주. 예, 잡주 매매를 해요. 잡주 매매를. 그런데 이 잡주 매매라는 걸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잡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볼 거 없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 잡주라고 하죠. 그죠? 예. 근데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종목이냐? 뭐 동아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아기업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그죠? 아니면 반도체 장비사들, 이런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 장비사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소재주. 2차전지 소재주 LNF요. 여러분들 LNF 너무 잘 아시죠? 예, LNF가 뭡니까? 성장주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2차전지에서, 그죠? 예, 그런데 이 LNF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도 더 간다 어쩐다 이러지만은요.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서도 결국엔 얘네들은 2차전지 소재주였어요. 그죠? 근데 이 LNF를 갖다가 여기 요 부근 요 앞에 있죠.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불렀어요? 잡주나부랭이에요. 얘네들도 잡주나부랭이였어요. 다. 왜 잡주나부랭입니까? 2차전지 소재주긴 한데 양극재 업체긴 하는데 그래 전기차 시대에 대형 배터리 많이 나오고 어쩌죠. 그거 근데 언제 되는데? 그잖아요. 실적도 안 나오고 한다라는 말은 많은데 주가는 가지는 않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잡주죠. 뭐. 잡주예요. 예, 말 그대로 밸류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땅바닥에 몰려있는 그런 주가 자리에서 말 그대로 모멘텀 플레이는 없고 예, 말 그대로 재료 플레이만 있는 테마성 플레이만 있는 말 그대로 잡주 자리였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잡주였다면 어딥니까? 이쪽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성장주가 되는 거죠. 예,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제가 노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LNF 있죠. LNF 요 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주를 발돋움하기 위해서 실적 개선이 나오는 시점이 있는 그러한 경기 민감주가 됐던
아니면 뭐 시클리컬이 됐던, 아니면 성장주가 됐던, 이런 종목들이 밑바닥에서 터닝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때 이때를 노리는 게 맞다. 나한테는 이게 낫다. 어차피 지갑게 여기서 주가 빠져봐야 어차피 박스권이거나 밑바닥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한 2, 3개월, 3, 4개월 버티면은 결국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개념입니다. 자, 제가 다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종목이, 이런 거죠. 그런 밑에서.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땅바닥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갔다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의외로 많으니까 휴젤이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휴젤이라는 종목도 앞에서 크게 상승해서 보세요. 앞에서 크게 상승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2018년도에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이렇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래요.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저렴해졌으니까 상승할 거야 라고 했다가 뭐죠? 밑구녕으로 훅훅 하고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이 자리가 저렴하냐 안 하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 상승 추세에 긴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과 밑바닥에서 이렇게 땅바닥에서 버러지처럼 정말로 요런 류의 자리 있죠. 요런 류의 자리.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아요? 잡주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보가 있나요? 없죠. 거의 없어요.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도 않지만 증권사에서 코멘트 리포트조차도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주가가 한참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고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빠질 때에도 좋다라는 리포트 수도 없이 나오죠.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하니까 그동안 조정을 기다린답시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뭐 30%, 40%, 50% 빠졌네 해가지고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가는 경우도 많았죠. 예,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정보가 본물처럼 나와요. 말 그대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증권사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밑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좋다라는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잡주라고 칭하는 거예요. 잡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주. 오히려 밑에서 하도 위에서 당하다 보니 차라리 밑에서 잡아놓고서는 갈 때라고 생각돼서 잡으면은 잘 가더라. 혹은 갈 때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아니네. 밑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일찍 잡았네.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가겠지. 라고 해서 자꾸 버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매매로 저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저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강하게 또 치고 나가려면 시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좋을수록 더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이 나쁠 때 밑바닥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터닝해서 강하게 상승해 주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또 원칙 하나가 생겼어요. 뭐였죠? 아시죠? 예, 1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상반기 때 주로 매매를 하고 하반기 때는 좀 쉬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매매 안 하는데요. 6, 7월이면 그냥 계좌 싹 정리해요.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계좌도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카페나 이런 데에서. 예, 실제 계좌를. 그래서 이 사람은 깔끔하게 매매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런 어떤 말같지도 않은 원칙,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거의 몸에 배워버린 그런 원칙이 돼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저런 원칙들이. 예,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원칙을 갖다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하반기 때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어떠한 바닥권에서 터닝해주는 그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너무 많이가 아니라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갖다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장기선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예, 즉 매매 원칙이 가치주 스타일, 그러니까 저밸류일 때 잡아서 고밸류일 때 판다라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가치주의 원리, 잡주일 때 잡아서 고성장주로 평가받을 때 주가 잘 갈 때 수익 내고 나온다라는 그런 원리. 참 말은 정말 쉽죠. 말은 정말 쉽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원칙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기법, 기술적 분석법에는 장기선만큼 너무 좋은 그러한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 열의 아홉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세요. 이게 맞다고. 근데 다만 잘 활용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왜? 본인하고 안 맞는 원칙이거든요. 예, 무조건 이게 제가 좋으니까 무조건 이걸로 하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성향이 바뀌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메일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유민 아빠 덕에 매매를 이렇게 바꿨더니 너무 편하고 주식 투자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또 손실이어도 급하지도 않고 예, 전체 계좌가 손실에도 급하지 않고 또 수익도 쏠쏠이 잘 나기도 하고 이런 메일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원리, 저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기반을 해서 장기선을 갖다가 활용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참고하신다면은 이 장기선 다음 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다음 편부터가 이해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라 혹시라도 매매 원칙이 아직도 안 잡혀 있거나 제대로 된 어떠한 매매 기법,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보신다면은 야, 기가 막히네. 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요거 바로 다음 편부터 시작할게요. 아직 멀었습니다. 몇 편이 나올지, 30편이 나올지, 100편이 나올지, 그리고 종목마다 설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끝도 없이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 자리와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그리고 그 뒤에 1년 전 주가, 이런 것들까지 다 틀려요. 설명하는 게. 그걸 다 한다고 보세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예, 그러나 장기상 강의 부분만 갖다 했을 때는 그래도 수십 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꾸준히 봐주시고 이걸 2번, 3번, 4번 반복하시는 분도 많았다라는 거 괜히 반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시니까 반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어렵게 고민해서 이렇게 다시 진행하기로 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2편, 2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